집합 A가 1부터 n까지 자연수로 쭉 적혀 있는데 부부집합 중에서 2, 3,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가 30이래.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집합의 개수가 4개인 집합의 원소가 4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계가 부분집합의 개수라 그랬죠. 물어본다 했어 1한테 너 부분집합 할래 말래? 할래 말래? 그래서 그 2번씩 물어보는 게 4번 있다. 그래서 16가지 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 2랑 3을 미리 포함했어. 얘네들은 이미 부분집합을 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얘네들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2의 4제곱에서 물어본 애들 2명을 빼고 그러면 2의 제곱 가지고 4가지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체 원소의 개수는 2의 n가지가 있죠. 그런데 2, 3, 4한테는 물어봤어. 3명한테는 이미 물어봤어. 3개의 원소한테는 이미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게 2의 5제곱 32가 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n은 얼마여야 돼? 8, 2가 돼야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8개 있고 그 중에 3개를 제외해서 5개가 남아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네. 변형 17번은 중요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데요. 수학에서 부분집합 중 홀수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나와. 그러면 이게 1개 이상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 혹은 이하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 말 앞에는 우리 대절 뒤에 올 때 대를 생략하잖아.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상, 이하 앞에 뭘 생략했냐면 그냥 여기 아니어도 되겠네? 여기여도 되겠네? 적어도라는 말을 생략하는 거야. 적어도. 부분집합 중 홀수가 적어도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본다는 거야.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푸냐면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 상황을 빼서 계산합니다. 가 풀이 방법이야. 알겠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건 요거야. 이상 이하가 나오면 이상 이하 앞에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할 거고 적어도라는 말이 등장하면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를 빼준다 라를 기억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설명을 해볼게 이제 이걸 모르는 상태로 읽어. 집합 A가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홀수가 1개 이상 속해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 홀수가 몇 개 있죠 지금? 3개 있죠. 그러면 모든 경우에서 홀수가 1개 있는 경우가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홀수가 몇 개 있는 경우가 있어? 2개 있는 경우가 있고 홀수가 3개 있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3개 있는 경우야. 뭐 홀수가 3개 있다는 건 1, 3, 5를 다 택하겠다는 것이 내가. 그럼 1, 3, 5를 다 택하면 누가 남냐면 2, 4가 남고 2의 제곱계가 있다는 거야. 1, 3, 5를 다 택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제곱계 있어. 2개를 택하는 경우는 1, 3을 택하고 1, 5를 택하고 3, 5를 택하는 3가지 방법이 있고 그걸 택하고 나서 뭐 1, 3을 택했으면 5는 제외하고 2, 4만 택할 거니까 곱하기 2의 제곱까지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돼 실제로는.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엄청 복잡하지. 그죠? 이거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면 확통 가기 전에 우리 여기 맨 뒤에 경우의 수 파트에 가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게 되긴 할 건데 그런 걸 이용하지 않는 한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잘 생각해봐. 전체 경우가 있고 그치? 전체 경우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집합 공집합부터 누구까지 있냐면 1, 2, 3, 4, 5까지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 중에 홀수를 적어도 1개 이상 갖고 있으려면 홀수가 아예 없는 애들을 다 제외해버리면 되잖아. 그지? 홀수가 아예 없는 애들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대. 홀수를 1개 이상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 1개도 갖지 마. 가 이거인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걸 한 번 더 해석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홀수가 없대. 그래서 짝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필요한 거지. 이게 적어도의 반대인 거야. 홀수를 1개 이상 갖고 있으래 라고 하면 그거의 반대는 짝수로만 갖고 있는 애들을 구하는 거고 그걸 제외하는 게 더 쉽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그걸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이상 혹은 이하 라는 단어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이상, 이하 앞에 누가 무조건 숨어 있다고? 적어도. 적어도가 숨어 있고 적어도 뒤에 있는 말을 반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를 빼준다 라는 풀이가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를 구하면 1, 2, 3, 4, 5를 갖고 있는 원소의 전체 경우는 2의 5제곱까지 해서 적어도의 반대는 홀수를 한 개도 갖지 마. 즉 짝수만 가져. 짝수만으로 구성된 부분집합을 구해 라는 뜻이고, 짝수로만 구성되니까 2의 제곱계가 오겠죠. 그죠? 1, 3, 5는 안 오기로 결정했어. 2, 4만 오던지 안 오던지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32개에서 4가지를 빼서 2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상, 이하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밑에 문제를 보면 아예 우리한테 힌트를 갖다 바치고 있죠. 뭐라고? 짝수를 하나, 적어도 짝수를 하나. 적어도가 아예 나오잖아. 적어도가 아예 나오면 적어도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전체에서 적어도의 반대를 빼는 거야 라고 쓰시면 되고, 전체는 2의 6제곱계죠. 원소의 개수 6개니까. 그때 적어도의 반대, 적어도 뒤에 말의 반대야. 하나의 짝수를 원소로 가졌으면 좋겠대. 원소가 적어도 하나 짝수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누구만 있으면 좋아? 홀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홀수가 있는 애들만 제외해버리면 짝수를 하나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짝수를 제외하죠. 짝수 제외하니까 2의 세제곱까지가 남고 64에서 8을 빼니까 56까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확률과 통계까지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문제. 네, 18번이고요. 집합 S의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하지. M, 라지 M. S가 4이면 MS는 4이고요. 4밖에 없으니까. 1, 2이면 MS는 2였다 이거죠. A가 1, 2, 3, 4, 5일, A가 1, 2, 3, 4, 5를 원소로 가질 때 부분집합 X에 대해서 MX가 3보다 크거나 같대.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M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MX가 3인 상황, MX가 4인 상황, MX가 얼마인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어? 5인 상황까지 생각할 수 있지.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런데 3 밑에는 누구냐면 MX가 2인 상황이 있고, MX가 1인 상황도 있고, MX가 0인 상황도 있죠. 우리한테.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전체인 거죠. 이 상황을 다 더한 게.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러면 3, 4, 5를 구할래? 전체에서 0, 1, 2를 뺄래로 고민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전체 부분집합에서 0, 1, 2인 상황을 뺄 건지 아니면 3인 상황, 4인 상황, 5인 상황을 그냥 구해서 더할 건지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MX가 0인 경우는 공집합인 거예요? 네. 이건 그냥 공집합 하나밖에 없는 거야. MX가 1인 건 누구밖에 없어? 1인 거밖에 없어. MX가 2인 거는 1이거나 2인 상황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얘는 1, 2, 이런 상황 MX 2인 거죠. 혹은 2인 상황의 MX 2인 거죠.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1인 상황.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에서 몇 개를 빼는 게 더 쉬워? 4개를 빼는 게 더 쉽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다시 이걸 잘 봐봐. 3, MX는 3 뭐야 이거? 크거나 같다를 뭐라고 말하지? 이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이상을 뜻해. 이상 앞에 뭐가 숨어 있다고? 적어도가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쉬운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더 경우가 적을 수도 있잖아. 다른 어떤 경우에서. 그래서 그걸 고민해 봐야 돼. 얘는 전체를 구합니다. 2의 5제곱이 전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반대는 MX가
3보다 작은 상황이고 mx가 0인 상황, mx가 1인 상황, mx가 2인 상황으로 나뉘어지고 0인 상황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집합, 얘는 1만 있는 상황, 얘는 1, 2, 그리고 2만 있는 상황.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제외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좀 고급 수학인데 32에서 4를 빼는 거고 28이 정답입니다. 조금 고급 수학이에요. 지금 이 파트가 확률과 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입니다. 두 번째 유형도요.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여기도 재밌습니다. 볼게요. 확인. A는 3, 4를 갖고요. X/X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시면 1, 2, 3, 4, 5 안 되고 6 되고요. 그 다음에 6이 12가 되겠죠. 또 있나요? 없죠? 이렇게가 다죠. 12의 약수. 그러면 이 상황을 보는 거야. A, X, B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B가 제일 큰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B가 제일 크고 그 안에 X가 들어있고 그 안에 A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A, B, C 중에 주인공은 누구죠? A 아니고요. 문제에서 누굴 찾고 있지?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X가 주인공이야. 우리는 X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X가 나야 이제. X맨. 너네가 X맨이야? X 입장에서 누구를 데리고 있어? A를 데리고 있지. A는 X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 그러면 X 입장에서는 누구를 갖고 있냐면 3이랑 4를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럼 3, 4는 X에 무조건 들어온 거지. 그럼 얘네한테는 너네 X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지워. 그리고 1한테는 물어볼 수 있지. X에 들어올래 말래? 물어볼 수 있지. 1 들어오고 2도 들어올 수 있고 6도 들어올 수 있고 12도 들어올 수 있지만 X랑 B랑 똑같아진다고 해서 포함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상관없죠. 그러니까 1, 2, 6, 12한테 들어올래 말래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X가 갖는 건 여기서 이 말이 또 되게 중요한데 여기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 개수 앞에 집합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언제나 누굴 구해준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몇 제곱개? 2의 4제곱개 16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16개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19번으로 갑니다. 19번 A가 2, 3, 5, 7, 11, 13, 15 15? 뭐 이상하네요. 2, 3, 5예요. 그런데 A가 제일로 크고요. X가 그 다음 크고요. B가 그 다음 커요. X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X 입장에서는 누굴 데리고 있다고요 이미? B. 그럼 누구? 2, 3, 5를 데리고 있지. 여기서 2, 3, 5를 지워. 그러면 물어보는 애는 7, 11, 13, 15한테 물어볼 거죠. 그럼 전체 경우는 2의 몇 제곱개야? 2의 4제곱개가 되겠죠 일단. 그죠? 요 말이 없다면 2의 4제곱개 하고 끝날 텐데 요 말이 있어. X는 A랑 같지 않대. 그리고 X는 B랑 같지 않대. A랑 같다는 건 누구만 데리고 있는 거지? X가? 2, 3, 5만 그냥 데리고 있는 거지. 아무도 안 왔어를 선택한 거지 여기에. 얘네한테 다 물어봤는데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를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왔다를 선택하는 그 경우 한 가지를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 A랑 같지 않는데요. A랑 같지 않대 X가. A랑 같다는 건 얘네들이 다 온다고 한 거죠. 올게 한 거지. 다 온다고 한 것도 뭐 해줘야 돼 그럼? 빼야 돼. 그 한 가지 경우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요 한 가지 뭐다? 다 안 온 거. 얘는 다 온 거. 다 안 오면 뭐랑 같아져? X가 B랑 같아지고 다 오면 X가 뭐랑 같아져? A랑 같아지는 그 상황 두 가지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4가 정답이죠. 16에서 2 빼니까 14가 정답이다.
이해되죠? 요 말뜻 A가 되는 것과 B가 되는 그 두 가지 상황을 빼주시면 된다. 변형 20입니다. 변형은 안 하는 거죠. 변형 여러분 해보시는 거죠. 발전.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라. X바 X는 X제곱이 4보다 작대. 그럼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가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정수는 누가 있지? 정수? A의 정수? 마일 0, 1 있나요? 맞죠? B는 절대값 푸시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돼요. 그럼 B에 있는 정수는 누가 있죠? 마 3, 마 2, 마일 0, 1, 2, 3 이렇게 있네. 그럴 때 A가 X에 X가 B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B가 제일로 크고 그 안에 X가 그 안에 A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X는 무조건 누굴 데리고 있어? X는 무조건 누굴 데리고 있어? 마이너스 1, 0, 1을 무조건 데리고 있는 거죠. B에 있는 애들 중에. 얘네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일단 얘남이 뭐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갖고 자꾸 해보세요. 얘네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원소의 개수는 5개 이상이래. 그죠? 5개 이상이래. 그러면은 X가 일단 몇 개를 갖고 있어? X 입장에서 마일, 0, 1, 3개를 갖고 있지. 그럼 얘네가 몇 개를 더 갖고 와야지 돼? 최소 2개는 더 갖고 와야 되는 거지. 2개. 최소 여기에 하나, 2개가 더 와줘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 이거 그냥 몰라도 되니까 우리 뒤에서 배울 거니까 써줄게. 4개 중에 최소 2개를 골라와야 돼. 혹은 4개 중에 3개를 골라와야 되고 4개 중에 4개를 골라와야 돼. 이게 나중에 우리 그 경우의 수 할 때 배울 거예요. 컨비네이션. 4개 중에 2개 뽑아오는 거, 3개 뽑아오는 거, 4개 뽑아오는 거. 뽑아와가지고 뽑아오면 하나, 둘, 셋, 4개, 5개 됐죠. 그죠? 그런 집합의 개수는 5개 되는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 또 구해야 돼. 여기도 또 구해야 돼. 여기도 또 구해서 다 더해줘야 돼. 뭐 이런 문제야,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좋아. 이상이라는 말을 발견하고 앞에 적어도라는 말을 쓰면서 전체에서 5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랑 몇 개인 경우를 빼주면 돼? 3개인 경우랑 4개인 경우를 빼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 이게 낫겠지. 3개인 경우는 그냥 이걸로 끝이잖아. 그치? 더 안 데리고 오고 이게 끝인 거잖아. 그죠? 그럼 3개인 경우는 얘네들한테 물어봤을 때 몇 개씩이라고 말하면 돼? 안 올래, 안 올래, 안 올래, 안 올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한 가지 있는 거네. 한 가지. 안 올래, 한 가지. 4개인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 누구만 오는 거야? 한 명만 오는 거지, 한 명. 그럼 4개 중에 한 명이 오는 경우 4가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를 물어보니까 제대로 생각하는 게 맞냐 지금? 아까 잘 풀었는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죠. 4가지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라고? 2의 4제곱까지 해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전체 경우에서 3개만 오는 경우는 다 안 오는 경우를 선택한 거고요. 얘네들 중에 누구만? 한 명만, 뭐 얘든 한 명만 오는 거. 4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빼주면 돼. 그러면 16에서 5를 빼니까 11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원소가 5개 이상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어려워. 푸는 게. 그리고 막상 답지를 봤을 때 답지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5개인 경우, 6개인 경우, 7개인 경우 그냥 풀어주는 답지들도 많아. 그래서 요 경우의 수 파트나 요런 뭐라 그러지? 이 집합의 경우의 수 구하는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깔끔하게 푸느냐가 좀 시험에서 중요해요. 최대한 알려줄 테니까 재보고요. 22번입니다. A가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는 3이다. 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는 10이다. 써봐.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쓰세요. 이게 집합 A였어. 그러면 집합 X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제일 작은 애로 누굴 갖고 있어야 돼? 3 갖고 있어야 돼. 3. 제일 큰 애로 누구 갖고 있어야 돼? 8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3이랑 8은 우리가 건졌어. 그지? 이해되죠? 그러면 2를 보는 거야. 2. 내가 2를 데리고 올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3이 제일 작은 친구 할 거잖아. 2는 나한테 필요 없는 친구잖아. 그지? 막 2를 딱 데리고 와. 그런 다음에 얘는 3보다 작은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지? 안 돼. 1도 그래서 제외돼. 같은 이유로. 8이 있어. 내가 제일 큰 애로 8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9를 딱 데리고 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8보다 큰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10을 딱 데리고 와. 그래 놓고 8보다 작은 애가 아니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호객행위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러면 3, 8은 데리고 와서 제외했고 1, 2는 3보다 작아서 안 되고 90은 8보다 커서 안 된다고. 알겠죠? 얘네들은 우리가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제껴. 그러면 4, 5, 6, 7한테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올지 말지. 이해되죠? 그래서 2의 몇 제곱계가 답이야? 2의 4제곱계가 답입니다. 이해되죠? 16이 정답입니다. 16. 2의 4제곱계 16이 정답이다. 변형 문제 해보시고요. 발전. S가 1, 2, 3, 4, 5 부분집합의 원소 중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해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하는 값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풀게 될 겁니다. 다시 S가 1, 2, 3, 4, 5가 있는데요.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는 돼야 되고 그 중에 그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하는 값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지? 32, 2의 5제곱이고요.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1개거나 공집합인 건 몇 개 있죠? 1개거나 공집합인 거. 원소의 개수 1개인 집합은 몇 개 있어? 5개. 그거 공집합까지 합치면 6개를 제외하는 게 2개 이상인 거네. 그죠? 그러면 이거 몇 개야? 26개네. 26개를 써. 그런 다음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작은 값이 1인 것, 가장 작은 값이 1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1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1이 오고 나면 2, 3, 4, 5한테 올 건지 말 건지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 더 오는 애들의 개수가 2의 4제곱계가 될 겁니다. 여기에 더 오는 애들의 개수가 2의 4제곱계가 돼요. 그때 얘네들은 가장 작은 애가 누구야? 1이니까 1을 2의 4제곱계만큼 더하는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얘네들이 다 뭘 선택할 수도 있어? 안 온다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밖에 안 되잖아. 얘 1밖에 없잖아. 2도 안 온대, 3도 안 온대, 4도 안 온대, 5도 안 온대. 그럼 얘가 그냥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누굴 제외해야 돼? 다 안 온다를 한 그 상황을 제외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곱하기 1을 하면 15가 됩니다. 왜냐면 가장 작은 값을 더할 거니까 그래요. 이거 그냥 되게 쉬워. 가장 큰 원소들의 합을 구하여라 하면 거꾸로 풀면 돼요. 2가 가장 작은 원소인 상황이 있겠죠. 2가 올 거고 2가 오면 1은 오면 안 돼요. 1은 2보다 커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냐면 2의 세제곱까지가 올 수 있죠. 왜냐면 1, 2 제외하고 3, 4, 5한테 올래 말래 물어볼 거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오는 경우는 제외해야 되죠. 아무도 안 오는 경우는 제외. 그리고 얘한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가장 작은 원소가 2니까. 3이 오는 상황이 있고요. 3이 오면 2의 제곱까지가 올 거고요. 2의 제곱까지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합니다. 여긴 계산을 안 했네. 2, 8, 7에 14가 되죠. 여기는 9가 되겠네요. 가장 작은 걸로 4가 왔어요. 그럼 무조건 누가 와야 돼?
여기는 무조건 누가 올 수밖에 없죠? 5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2개 이상이어야 되고 5한테 선택권은 없는 거죠. 원래 말레에서 걔가 안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여기 어차피 2에 1 빼기 1하면 1이야. 어차피 여기 4 곱해요. 4 이렇게 다 더해주면 정답입니다. 그럼 둘이 더하면 29고요. 이렇게 더하면 38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42가 정답이 됩니다. 얘는 다른 방법 없고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처리한 게 쉬운 방법인 겁니다. 하시면 되고요. 네. 멱집합은 안 할 거고요. 집합의 연산을 할 거다. 합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집합. 합. A와 B를 이렇게 컵 안에 다 쏟아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에 속하거나 혹은 B에도 속하는 애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A 또는 B를 의미합니다. 교집합. A 그리고 B를 의미하고요. 얘는 A에도 속하고 동시에 B에도 속하는 공통을 의미합니다. 공통. A에도 B에도 다 속하는 공통 부분을 의미하고 여기는 모두를 의미해요. 모두. 서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소. 이 서로소라는 말이 우리 중학교 때도 나왔었는데 언제 사용됐었죠? 어떤 거 할 때 사용됐었죠? 공. 뭐가 1밖에 없는 걸 서로소라고 했지? 공약수가 1뿐인 상황. 공약수가 1뿐인 상황이 서로소였는데 이걸 집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통에 속하는 원소가 공통에 속하는 즉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없다라는 거죠. 공통이 없어. 공통이 비어있는 상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 그걸 A와 B는 서로소 disjoint라고 한대요. 알겠죠? 딱 어떤 남자가 고백을 딱 한 거야. 되게 멋지게 거절하고 싶어. 딱 서로소 딱 이렇게 세서 보내면 돼. 알겠죠? 3글자 딱 써서 보내면 돼. 알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진짜 안 사귀어야지.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 어? 서로서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 안 그래? 뭐가 제일 중요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얼굴. 1번 얼굴. 나는 얼굴을 뜯어먹고 살아요. 두 번째 몸매. 난 몸매를 뜯어먹고 살아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 학벌? 이런 거 있나? 학벌은 아직 너네 중졸밖에 안 되니까 할 말이 없겠네. 세 번째 뭐가 있을까? 대화가 통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대화가 통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자꾸 못 알아들어. 서로서 뭔지 몰라. 아 그럼 어려운 얘기 좀 하지 마.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막 영화를 같이 봤어 둘이. 영화를 봤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해. 나랑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나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해.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얼굴 진짜 이뻐. 거의 요새는 누가 이쁘다고 하냐? 장원영급이야. 아 막 민지야 민지. 얼굴 진짜 이뻐. 막 다니엘이야. 보면서 너무 애기들 같아가지고 난 별로 그게 없던데. 어쨌든 얼굴이 엄청 이뻐. 우리 때는 막 김태희, 막 전지현이야. 막 몸매 엄청 좋아. 근데 막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딱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주인공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 대화가 안 통해.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너무 좋대. 너뿐이래. 모르겠다고? 거의 1개월을 만날 수 없게 뭐 없을 거야. 만나서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떡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말이 통해야지. 알겠지? 서로서 모르면 헤어지는 거야. 여자한테 딱 보내. 서로서. 이렇게 딱 보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와 나는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보내. 먼저 될 것 같아. 물음표 5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뭔 개솔 이렇게.
낭만도 없고. 합집합 A와 B를 다 넣은 거예요. 다. 그래서 전체를 다 색칠한 게 A, B의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여기만 칠하는 거예요. 여기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는, 즉 섞여 있는 부분이야. 섞여 있는 부분. 알겠죠? 그러면 여기 섞여 있지 않고 A만 있는 부분을 우리는 순수 A라고 부를 거예요. 어디 책에 있지 않아요? 여기 순수 B라고 부를 거예요.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 A, 순수 B. 알겠죠? 서로소는 A랑 B가 공통이 없는 상황,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을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 관계가 소원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때 소야. 원은 떨어져 있다. 뭘 원, 소원해 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1번을 보면 A와 B를 공통 구해보세요. A와 B의 공통은 누구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1, 2. A와 B를 합치시면 1, 2, 3, 5, 7, 8 이렇게 돼요. 두 번 쓰지 않아요. 서로소인 집합은요, B랑 C가 서로소네요. 공통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섞이는 게 없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이때 U는 전체 집합을 의미합니다. Universe. A와 U. A와 전체 집합에 합치면 U가 되고요. A와 전체 집합의 공통은 A가 됩니다. A와 A를 합치면 A가 되고요. A와 A의 공통도 A고, A와 공집합을 합치면 A가 되고, A와 공집합의 공통은 없겠죠, 당연히.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여기를 좀 잘 보시면 A와 B를 합친 것은 A를 포함합니다. 그렇겠죠? A랑 B를 다, A가 거기 이미 들어있잖아. B도 마찬가지일 거고, A랑 B의 공통, 교집합은 A에 포함됩니다. A랑 B의 교집합은 B에 포함됩니다. 이런 거고요. A랑 B는 A와 합치면 A이고요. A와 B의 합친 것에다가 A의 공통은 A가 될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여기 4번 잘 봐주시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게 있고,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합에 대해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U로 나타내는데, 전체 집합,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A가 있어요. 얘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의 여집합으로 합니다. A를 반전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의 반전. A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전체에서 A를 차집합,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전체에서 A를 차집합은 제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U에는 속하나 A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 차집합, A에서 B인 부분을 차집합, 제외하는 겁니다. A에서 B랑 섞여 있는 부분을 제외하는 거예요. 그걸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나타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 알겠죠?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 서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봐봐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A에는 속하나 B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A에는 속하는데 요만큼이 섞여 있잖아. 그지? 이건 B에도 속해 있죠. B에 속하면 안 돼. 그럼 요쪽만 의미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자고? 순수 A라고 얘기하자고. 즉 A 차집합 B가 순수 A입니다. A에서 섞여 있는 B인 부분을 지운 거야. 섞여 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야? 여기에 있는 애들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양다리 걸친 거지. 양다리 걸치면 돼, 안 돼? 안 돼? 능력이 되면 할 수도 있잖아.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 능력 사회잖아. 아니야? 내가 양다리를 하든 세 다리를 하든 능력이 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아니야? 모르겠지. 그래도 안 해야지. 너가 양다리를 하는 건 그런데 양다리 당하면 어떨 것 같아? 어떤 여자가 막 어장 관리를 해. 있기라도 어? 관리 당하고 싶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안 돼. 그래서 양다리 걸친 애들 제외한 순수한 애들만 얘기하는 게 차집합이다.
네, 여집합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쪽이 여집합이에요. 차집합은 A에서 B에 속해 있는 부분을 제외하니까 요만큼이 A 차집합 B가 됩니다. 네. A가 아닌 애들 1, 2, 3, 4 전체가 이만큼인데 1, 2, 3, 4를 제외한 나머지 누구? 5, 6이 A가 아닌 부분이고요. B가 아닌 부분이 1, 3, 5 제외하고 2, 4, 6이 되는 거죠. A랑 B를 합친 것이 아닌 거. A랑 B랑 합치면 일단 1, 2, 3, 4, 5고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누구가? 6이 답이 되겠죠. 세 번째 답은 6. 수빈 어떻게 능력이 되면 양다리 해볼 생각 있어? 어떨 것 같아? 아니야? 양다리를 당하면 어떨 것 같아? 아니야? 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을 거야? 막상 당하면 어떤 느낌일까? 네, 볼게요. A, 여기가 공통이고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아주 그려줬네. 너무 땡큐고요. A 차집합 B는 뭘 의미한다고? 순수 A를 의미한다고. 순수 A. 그러면 섞이지 않은 순수한 A니까 2, 2, 3이 순수한 A죠. 두 번째 B는 여기 순수 B를 의미하니까 순수 B는 6, 7을 의미하죠. 4랑 5는 뭐 했어? 양다리 걸친 거잖아. 나쁜 애들인 거야 4랑 5는. 알겠죠? 보기 4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고 이게 지금 뭘로 나와 있지? A가? 구간으로 등장하죠. 구간. 그죠? 그럼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뭘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정수를 자꾸 생각해. 그래서 막 공통 찾으라고 하면 정수를 써놔. 그럼 돼?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구간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2부터 7까지 이렇게 돼서 네, 정수라고 나와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가 A고 요렇게가 B라는 겁니다. 그러면 A랑 B랑 합치시면 답을 마이너스 1부터 X가 어디까지? 7까지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으로 쓰셔야 돼요. 집합을. 공통은 2부터 5까지네요. A에서 B를 제외하시면요. 순수한 A 부분만 의미하는 거고 순수의 A만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X가 여기가 중요한데 2를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 안 하겠죠. 왜냐면 얘도 2를 갖고 있잖아. 얘도. 그죠? 얘가 2를 갖고 있으니까 2는 포함하면 안 되고 A가 아닌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과 5보다 큰 부분이 다 A가 아닌 부분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7이 아니죠. 5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수 전체가 전체니까. 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첫 번째, A와 A의 여집합의 공통은 없다. 전체가 있고 A가 있는데 A가 있고 여기가 A 여집합이죠. A와 A 여집합의 공통은 없다. 왜냐면 서로 반전인 관계니까. A와 A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이다. 맞죠? 전체가 아닌 것은 공집합이다. 전체의 반대는 모든 것의 반대는 없다고, 없는 것의 반대는 전체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얘기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동전을 여집합한다는 건 뒤집는 거랑 마찬가지야. 뒤집었는데 또 뒤집어. 그럼 자기 자신이지. 그죠? 여집합은 둘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체에서 A만큼을 제외하면 순수한 U잖아요. 순수한 U는 A가 아닌 부분인 거죠. 이란 말이고요. 여기가 중요한데 A에서 B를 제외하면 A랑 B의 여집합의 공통과 같다라는 거고요.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어.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 여기 순수 B죠. 이걸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 A가 있고 B가 아닌 부분 요 밖에 있죠. 걔네 둘의 공통은 또 요만큼이죠. 그죠? 그래서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으로,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여기 두 개가 왔다 갔다를 엄청 잘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 뒤에 것도 이제 응용될 때 나오는데, 아이씨, 그림을 괜히 지웠네. 전체가 있고. A에서 A 교집합 B, 여기. 양다리 탄 애들만 제외하면 순수한 A 되겠죠. A, B 합친 거에서 누구를 제외하면? B만큼을 제외하면 남겠죠. A만. 순수한 A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되게 관념적이잖아. 실제로 우리 눈에 그림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냥 수식의 설명인데 이게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우리의 삶이랑.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지만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와닿는 게 있을 거다. 이 부분 아까 전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여러분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3 고1 올라갈 때 수학이 어려워지는 것보다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수학이 훨씬 어렵다. 훨씬 많이. 요거보다 요게 더 어렵다. 요것도 진짜 어려웠는데 요게 더 어렵다. 뭐 이유는 그래도 중3 때 했던 거 고1 때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잖아. 그치? 곱셈 공식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고 여러분 했던 거 뭐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중3에서 고1은 그렇게 새로운 게 많지 않거든? 근데 여기가 좀 새로워. 집합이라는 파트가. 집합명제라는 파트가 좀 새로워. 뭐 원방 이런 것도 새롭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식을 이용하는 거여서 근데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는 어려워지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로그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지수랑 합쳐지면서 일단 이런 새로운 기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 두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는데 옛날 중학생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깊게 배웠어. 너네는 삼각비만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옛날 중3들은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것 같은 거 막 중학교 때 다 했어. 옛날 사람들 그래서 센 거야. 함부로 덤비면 안 돼. 그치? 꼰대라고 막. 지금 고2 거를 중3 때 했다고요? 고2 때 나오는 내용들을 좀 중3 때 배웠어. 그리고 다는 아니고 삼각함수를 좀 깊이 배웠다고. 삼각함수를 배웠다고. 삼각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중3 때 삼수를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낯설어. 중3 때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새롭게 다시 해. 그리고 수열 나와. 시그마 나와. 시그마.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고1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볼 때 점가직선 사이 나오잖아. 연애 한 380명 있잖아 학교에. 386명? 몇 명 있어? 398만 아니고 몰라. 380 몇 명 있다던데? 98명? 아, 되게 많네. 이 중에 400명이라고 치고 70%면 47에 28, 280명이지. 한 280명은 점과직선 사이거리를 몰라.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시험에서 틀렸으면 모르는 거야. 절반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70%는 몰라. 왜냐면 우리 학원에 서술형 시간이 없고 뭐하고 하지만 서술형 3번 틀린 애들 엄청 많거든. 우리 학원에도. 많이 봐줘서 50%라고 봐줘. 여기에 가면 이렇게 바꾸는 게 나와. 이건 어떻게 외워서 푼다? 애들이? 똑같거든 이거? 이렇게 바뀌는 원리가 똑같아. 이걸 이해하면 이걸 풀 수 있어. 근데 이건 또 몰라. 근데 이게 사인만 있겠어? 코사인에 대한 이해기도 있고 탄젠트에 대한 이해기도 있단 말이야. 이건 한 80% 시험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서 시험을 봐. 레알이야. 와, 저만 알면은 2등급. 물론 이것만 안다고 2등급을 맞는 건 아니지만 되게 확률이 높아. 진짜. 레알이야. 레알이야. 저만 알면 2등급. 우리 이번에 시험 보내 시험 잘 봤는데 끄는 애가 있는데 저거까지 알고 저거까지 이해를 하고 가면 2등급이라는 거죠. 시험 잘 봤는 애 끄는 애가 있어. 이게 참 힘들어 학원이. 유민이도 같잖아요. 잘 봐도 끊고 못 봐도 끊고. 진적고에서 기말고사 77점 맞았어. 잘 본 거게 못 본 거게. 잘 본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 2등급 나올 것 같아요. 중간고사를 50점 후반인가 60점대 맞았고 총 3등급 맞은 애가 있거든? 나한테 자랑하고 갔어 아까. 영어만 들어. 싹 끊고. 야, 잘했다 이랬는데 어쨌든
되게 잘 본 점수야. 얘는 이걸 할 줄 알아. 그게 몇 등급 나왔어요? 몰라. 기말고사가 등급을 모르고 총 등급이 3등급이래. 총 등급이. 근데 3등급 목표였거든. 자기 목표 한 그래서 자랑하고 갔어. 등급 안 나왔나? 응? 등급 못 들은 거 나왔나? 나이스에 있다는데. 아 나이스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안 봤어. 이거 모르고 기말에는 요거 나오거든. 아, 6분의 n은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런 게 나와. 한 50% 모르고 시험 봐. 이 공식을 알아. 어디다 쓸지 몰라. 한 50%. 삼각함수가 제일 심하고 시그마도 좀 심해. 근데 시그마는 막 그냥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막 더해서 풀어야 돼.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그래서 특강의 목표는 이런 게 있다를 다시 아는 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게 특강의 목표야. 그래서 한 그 전체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15에서 20% 정도만 이해하는 게 일단 목표거든. 특강의 목표. 20% 이해하면 많이 한 건데.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목표야. 특강의 목표, 나의 목표. 어쨌든 그렇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어쨌든 공부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특강 몇 시 하는지 나왔네. 1시? 3시? 아직 안 나왔어. 인원 받아봐야지 나와. 모르겠고요. 해야 되나? 아, 고일 해야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너왜 신청 안 해놓고 나한테 한다고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렇고, 아, 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지금은 이번에 수학 1등급은 몇에서 나눠진대? 점수? 혹시 몰라? 대략 80 후반 정도 나오잖아. 좋은 거. 몇점 나왔을까? 81? 81? 이겼다. 아, 이번 말고 전체로. 전체 모르겠어요. 전체가 등급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번 거 82인데 이겼다. 근데 고1 때는 그래도 이게 한 여태까지는 한 92, 3점에서 1등급 나눠지고 전체로 점수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한 80 중반이나 좀 시험이 어려웠으면 좀 시험이 어려웠으면 80 중반 아니면 80 한 3점, 4점 요 정도? 와, 이 정도 안 나오네. 그냥 한 84점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0점 정도 차이 나서 70점 정도?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컷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등급이야? 기말. 기말이 2등급이야. 근데 저번 거가 70점대 나왔고 수행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오면 얘기하면 돼.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하잖아. 어쨌든 70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그 또 차이 얼마 안 나. 5등급이랑은 또 얼마 차이가 안 나. 이거랑 3등급이랑 4등급은 차이가 또 얼마 안 나.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끊어진단 말이야. 이게 끊어지는 점수가 그래도 10점 정도씩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2학기 넘어가고 2학년 되면 너네는 좀 많으니까 한 150명 정도는 공부를 해. 그래서 3등급 안에 들어오려고 계속 노력하는 애들이 있어. 3등급이 90등인가? 90명인가 니네? 3등급이? 모르지 또. 내가 봐줄게. 내가 다 적어놨어. 등급. 너네 388명이라 그랬네. 88명이요? 90등까지가 3등급이야. 그럼 150명도 안 되겠다. 한 130에서 100, 한 125명 정도. 4등급에 약간 위쪽에 있는 애들까지가 등급을 받으려고 어쨌든 노력하는 애들이야. 수학에서. 요만큼. 요 중에 한 7 정도는 이과 애들이고 3 정도가 문과 애들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문과인데 내가 3등급이다? 그럼 되게 잘하는 거야. 그거를 대학에서도 인정해줘.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줘.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 고2 때 3등급을 받았잖아.
그리고 내가 문과 학과를 지원해. 예를 들어 뭐 행정학과, 정치, 외교 뭐 이런 데 지원하잖아. 그럼 거기서 얘가 380명 중에 3등급 한 거를 옛날로 치면 문과이과가 나뉘거든? 옛날로 치면. 그러면 뭐 350명일 때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나눠졌어. 문과, 이과가. 근데 이과가 훨씬 더 적긴 해. 그래서 그걸로 생각해서 이과 애들이 상위권에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이 등수를 생각해 준다고. 이 등급을 생각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과 애들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이과 애들은 그냥 수학을 잘해야 돼. 문과 애들만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 3등급이나 문과에서 2등급 했다? 그러면 그냥 옛날이었으면 1등급으로 생각해 준다는 거야. 옛날에 문이과 통합하기 전에. 응? 이과는 상관없고 문과 애들은 이걸 정상 참작을 해준다고 학교에서 문과로 지원하면 2, 3등급 받았으면 아 수학 1등급 정도 했겠네 옛날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고. 점수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2학년이 되면 요 점수가 내려와. 상당히 뒤에. 한 85점 정도에서 1등급이 끊어져. 물론 90점 가까이 돼야 되긴 해. 그래야 안정적이야. 시험 난이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 10점 나오면 거의 무조건 1등. 거의 무조건 1등급이야. 90점 내가 2번 다 찍었다? 그럼 무조건 1등급이야. 진적고에서. 광동고는 또 따져봐야 돼. 그 해에 막 수학 천재들 졸라 많다. 이러면 또 어려워. 막 무조건 어떻게 내도 100점 맞는 애들이 막 4, 5명씩 있다. 그럼 어려워져. 어릴 때 애들이요? 근데 그런 학년이 있었어. 광동고에. 어쨌든 이게 내려와. 근데 이 간격은 거의 비슷해. 1등급, 2등급, 3등급 간격은 계속 비슷한데 어디가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저 밑으로 내려가. 5등급부터가 막 40점 이렇게 내려가. 상등급이 60점대. 60점 후반, 68, 67, 66 이 정도 받으면 3등급. 근데 막 5등급이 45점, 43점 이렇게 내려가. 5등급 컷이.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에서 5등급과 6등급이 나뉘는 거야. 쭉 내려가. 고3 되면 더 내려와. 이 점수가 더 내려오고 얘네들은 더 밑으로 가.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공부 안 하니까 계속 다 찍는 거야. 걔네들은 공부 안 하고 찍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험 보는 거야.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정말 피 터지게 계속 싸우는 거고 하위권들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누가 더 잘 찍나? 누가 더 그날의 운이 좋은가? 이 싸움을 계속해.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이번에 본 거 보면 한 5, 60점대 애들이 거의 다 몰려있어. 5, 60점에. 왜요? 응? 공부 조그만 애들도 50점 맞고 공부 많이 한 애들도 50점 맞고 그냥 잘 찍어서 50점 맞고 그냥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잘 본 애들은 거의 없고 좀 잘 보면 그냥 1등급 바로 가고 이런 상황.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고3 가면 진짜 공부 안 해. 진짜 다 안 해. 하는 척만 해. 다 하는 척의 도사들이야. 공부 다 안 해. 벌써 소득한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특강 들으면 좋겠다. 특강 들으면 고2가 그나마 조금 수월해진다.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진다. 특히 탐구 과목이 엄청 할 게 많아진다. 문과든 이과든 뭔가 하나 선택하잖아. 니네 과학 할 게 많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수학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부담만 커지고 풀수록 모르겠고 그러면 포기를 한다. 포기하고 다른 학원 가면 좋은데 다른 학원도 안 간다. 다 그냥 관둔다. 여기 있던 친구. 거기 있던 친구는 조금 예외고 뭐 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대잖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스텝을 밟아가면 다행인데 대학은 또 간대. 근데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는 안 해. 그리고 인스타 보면서 개 부러워해. 와 축제 연예인 왔네. 니네 학교는 안 와. 네가 갈 그 학교는 안 와. 그런 연예인.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인스타 하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면 인스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인스타 밖에 나가 아니라. 알겠지? 씁쓸하지?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요. B가 A를 데리고 있는 거야. 그걸 집합에 지금 우리가 배운 기호로 표현하면 A랑 B의 공통은 이거죠. A랑 B의 공통은 뭐야? A지. A지. 당연히 A잖아. A랑 B를 합치면 당연히 B지. 왜냐면 B가 데리고 있으니까. 그지? A에서 B를 제외해. A 입장에서는 지금 B랑 안 섞인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순수한 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공집합이지. 당연하지 당연히. 그럼 이게 차집합이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뀌고 공집합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요 그림 말고 그림을 극단적으로 그려봐.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전체는 이거라고 칠게. 오케이? 그럼 B가 아닌 부분 여기죠, 여기. A가 아닌 부분은 여기 B라는 요 도너츠 부분이죠, 도너츠. 도너츠 먹어봤지? 구멍 뚫는 거? 도너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바깥에까지지. 누가 더 커? A가 아닌 부분이 더 크지. B가 아닌 부분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우리 대우를 배우면 요걸 대우시키면 얘가 돼요. 그래서 그 이해가 좀 쉽고. 그러면 B가 아닌 부분에서 A가 아닌 부분을 제외하면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밑에 마지막 A가 아닌 부분이랑 A가 아닌 부분이랑 A가 아닌 부분은 요만큼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야. 그치? 전체에서 A가 아닌 부분을 하고 나면 전체에서 요만큼 구멍이 나 있는 거죠. A만큼. 그런데 B를 데리고 와. B를 데리고 와서 딱 같이 하겠대. B랑 같이 한대. 그럼 B가 요만큼을 다시 채워주죠. 그러면서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여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요 말이. 요 부분이 말이 많이 나와. 그래서 추석이었어. 쌤이 언젠가 추석에 가족들이랑 시골에 갔다가 어디 놀러 가가지고 밥 먹고 오는 저녁에 길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 도대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다 학원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이걸 750번 정도 설명했는데 추석이니까 추석 끝나고 몇 주 있으면 시험이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이야 너네가. 그 중간고사 시험에 이게 나오는데 야 A가 B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야. A랑 B의 교집합은 A야. 맞아 틀려? 이걸 물어봐. 시험에 계속 문제 나오니까 맞아 틀려? 그러면 애들이 맞추게 못 맞추게? 두 개잖아. 맞아 아니면 틀려잖아. 맞아 틀려 이거잖아. 근데 거의 이걸 못 맞추는 거야. 찍어서 맞춰야 되는데 다 찍어서 맞추는 거야. 이해를 못하고. 이 얘기를 내가 막 해서 막 울분을 토했던 기억이 있어. 내가 한 750번 정도 얘기했는데 맞추는 애들이 한 4명밖에 없다고. 지금 가르치는 애들 중에. 늘 그래 늘. 근데 이거 이해되죠? 내 시험에 나오면 이상하게 대답한다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서로 소인 표현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공통이 없으면 서로 소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체 집합 1, 2, 3, 4, 5인데 A가 이거고 B가 이거래요. 그림을 그려보면 좋아요. 전체 집합 U에 1, 2, 3, 4, 5까지 있는데 A가 1, 2예요. B는 2, 3, 4예요. 그럼 누가 공통이죠? 누가 섞여 있죠? 2가 섞여 있어. 얘는 여기 1이고 얘는 2, 3, 4죠. 아니 3, 4죠. 네. A가 아닌 애들은 누가 있죠? 그럼 A가 아닌 애들 3, 4, 5가 있죠. 5는 여기 있겠네. 그럼 그죠? 거기다가 A가 아닌 건 3, 4, 5인데 거기다가 B를 뭐 하래? 섞어달래. 그럼 B도 섞으니까 B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림 그려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25번. 끝났다. 조금만 더 할게요. X는 12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요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뭘로 바뀐다 했죠? A 차집합 B가 된다 했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자 그랬죠? 순수 A라고 하자 그랬죠? 그럼 순수 A라는 건 B랑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B에도 있고 A에도 있는 애를 찾아봐서 5, 7, 9가 섞여 있었죠. 그러면 순수한 A는 누구만 있는 거야? 1, 3만 있는 거고 얘네들을 합하면 얼마다? 4였다가 다 준 거죠. 4.
이해되죠? 8전.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부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가 아닌 애들이 2, 8이고 A 교집합 B가 4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3, 7이래. 그림을 그리시면 좋다 했어요. A가 있고 A랑 B랑 공통인 부분이 4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4라고 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해석해 볼게요. A랑 B랑 합친 건 요 아니죠, 요 안. 요 땅콩 아니야? 땅콩 아닌데 땅콩 안에 아닌 애들인 거지. 걔들이 4, 8이래. 그럼 걔는 어디 있어야 돼? 요 밖에 있어야 돼. 아, 2, 8. 점 찍으면 안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뭘 의미한다고요? A 차집합 B고 걔를 순수 A. 그러면 A에만 순수하게 1, 3, 7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세는 거야. 1, 2, 3, 4, 5가 여기 있을 거고 6도 여기 있고 7, 8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야? B의 원소의 합. B는 여기 있는 애들이 B죠. 4, 5, 6이야. 4, 5, 6이야. 5가 몇 번 있는 거게? 네, 5가 3번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는 5 빼기 1이고 얘는 5 더하기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 3번 있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15야. 이게 수열이야, 수열. 수열. 수학원 맨 뒤에 나오는 수열이야. 수열에서 이런 걸 가르쳐줘. 이런 거였고요. 특강을 들으시면 알려드릴게요. 2, 3, 2, 3, 4, 8, 16. 한 번 들어서 안 돼. 최소 5번 정도 들어야 20%씩 완성해서 한 80% 만들 수 있어. 5번이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수학원. 아, 진짜 개 어려워. 내가 생각해도. 원래 좀 쉽게 냈거든? 근데 안 쉽게 내. 이 선생님들이 미쳤어. 그냥 이 목표가, 이 사람들의 시험을 내는 목표가 그냥 하나야. 시험을 어떻게 하면 뭘까요? 이들의 목표. 포기시킬까? 아니, 50분 안에 못 풀까가 이 사람들의 목표야. 50분을 진짜 열심히 막 미친 듯이 풀었을 때 이걸 다 못 풀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야. 지금의 진적고의 목표가.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 5번 끝낼 수 있어요? 해봐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나의 목표도 그래서 5번 정도 이걸 반복하는 게 나의 목표야. 10%만 배우고 가도 3등급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시험지 니네 주잖아. 1학년들 거는 물론 한 30분도 안 돼서 풀 수 있어. 내가 풀어도 1학년들 거는. 근데 2학년들 거는 내가 풀어도 50분에 푸는 게 이게 말이 되나? 10분 정도로 돼, 진짜.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하는 건데 진호광 이렇게 주는 거야. 선생님들한테 시험지를 50분 시작 이걸 하는 거야. 주고 해가지고 여기다 앉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 진적고 시험 문제를 오남고 선생님한테 줘. 오남고를 광동고한테 주고 광동고를 진적고한테 줘. 근데 딱 앉아. 시작해서 50분 안에 다 풀어서 맞춰야 돼. 100점 맞아야 돼. 1등급 점수 나와야 돼. 이걸 시키는 거야. 어때? 너무 해보고 싶어. 안 하면 탈락. 그 다음 선생님 자격 없음. 이거 학원 선생님 해야 돼. 너무 하게 돼. 시험 문제를 진짜. 50분에 어떻게 하면 못 풀지? 이게 그래도 수원은 그래도 수원 수트는 그래도 좀 하겠다? 미적분 확통 이건 진짜 그냥 50분이 아니고 50분 2번 100분 줘도 못 푸는 애들 많을걸? 100분 주고 콴다 줘도 콴다에 찍어도 안 나오는 문제 개 많음. 이 사람들의 목표가 이걸 진짜 공부하는 걸 측정하겠다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등급만 내면 난 끝이야 이거야 진짜. 그래서 너무 짜증나.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랑 자꾸 싸워. 막 수교과나 수학과 가고 싶어 하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랑 자꾸 싸워. 얘네들 100점 못 나오게 한다고. 처음에 목표 이거였거든. 한 3년 전 4년 전 목표가 이거였어. 맨날 걔 100점 못 나오게 할 거야. 이게 선생님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해. 그걸 또 애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해. 계속 그거였는데. 야 이번에 걔 100점 나왔냐? 이거 맨날 물어본대.
그래서 걔 100점 못 나오게 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 내는 목표가. 근데 걔가 100점이 나와. 맨날 그 싸움을 해. 그게 처음에 목표였다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등급을 어떻게 하면 극적을 날. 극적이 아니고 그냥 딱딱딱딱 떨어지게 나오냐. 1등급이랑 2등급이. 그게 목표인 것 같아. 몰라. 엄마한테 학원에 전화 좀 해달라고. 알겠지?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된다고. 해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야? 1, 2야, 1, 2. 순수한 A. 계속 하는 거죠? 여기는 아예 알려줬어. B에서 A를 제외한 거가 순수한 B가 8이래. 여기 잘 보세요. A랑 B가 합쳤는데 그게 아닌 애들이 1, 2, 4, 8이래. A랑 B의 공통이 아닌 애들이 1, 2, 4, 8이래. 그럼 A랑 B의 공통은 누구란 소리야? 그치, 16이라는 소리야. 그게 아닌 애들이 1, 2, 4, 8이니까 16이 여기 와줘야 되는 거야. 1, 2, 4, 8, 16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림 다 그리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A 원소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19가 답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여기 뒤에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원래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넘어가셔가지고 지난 시간에 준 프린트에 10 몇 쪽이더라? 줘보실래요? 요거 20쪽이었나? 이거 채점해달라고 해. 연산의 성질. 네, 20쪽까지 푸시면 돼요. 20쪽까지 푸시고 채점하시고 요거 푸시고 이걸 다 하면 새로운 프린트를 또 줄 거예요. 그거 푸시면 돼요. 네, 수고했어요.